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동물들의 영상을 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누나미지? 길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신발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런, 집 하수구가 막혀버린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잠비아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상상치도 못한 야생동물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 해안까지만 보트 좀 얻어 탈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 자신을 향한 경고를 해석해보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Wait, oh my god. He killed my laptop. He killed my, 퇴근하는 주인을 기다리던 개는 가장 좋은 주차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반려견들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이죠. 이 도마뱀이 공포 영화에 출연한다면 특수 효과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 강아지는 언제쯤이면 청박다람쥐에 관심을 끌 수 있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헬스장에 처음 가게 된다면 이러한 고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캐롤은 한 팔로 자신의 몇 배나 되는 무게를 들 수 있나 봅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s hear a voice with They're doing some serious piggy diving talent for you. Sean and his Oreo,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Force 50, yours. 오늘은 왠지 우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필시 나쁜 징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구조한 새끼비둘기를 교육시키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에콰도르에 가면 이 작은 새들을 사방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북극에서는 매년 봄마다 약 3,000마리의 술록이 강을 건너 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간장만 있으면 딱일 것 같은데 말이죠. Oh God, you're so good. So good. 물개와 문어의 놀라운 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밴쿠버 스탠리 파크에 사는 이 물개는 문어를 잡아먹기 전에 한참 동안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무료 각질 제거를 원한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블랙홀처럼 생긴 이 구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Come here, let me pick you up. There you go. Yep, that was just about. Come on, let's go.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빠빠이! 동물의 왕국에선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강자와 약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전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를 잘못 고른 동물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사자에게 잡아먹히려던 그 순간 동료 버펄러가 달려와 사자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다행히 다친 동물은 없었지만 이날 사자의 자존심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코브라가 고양이를 노리고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코브라에게 물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엄청난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죠. 펭귄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 중 하나며 인간들에게도 매우 우호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펭귄들도 자신들의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신보다 몸집이 50배나 작은 거위를 상대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고릴라. 태어나 처음 보는 거위가 무서웠던 걸까요? 거위가 달려오기 시작하자 크게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요. 자아내 고양이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개. 하지만 고양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뱀이 공격하는 순간 놀라운 점프력으로 공격을 피해내는 캥거루쥐. 캥거루쥐의 놀라운 점프력에 뱀은 허공만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도마뱀은 혼자 있는 새끼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병아리는 생각보다 훨씬 용감했습니다. 과연 병아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새끼소를 잡아먹을 생각이었지만 천진난만하게 자신을 따르는 모습에 사자는 마음을 바꾸는데요. 그러다 다른 사자가 새끼소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사자는 새끼소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던 걸까요? 국립공원에 사는 이 호랑이는 곰의 뒤를 노리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곰이 일어서서 위협을 하자 무방비 상태로 혼자 물을 마시는 가젤. 사자에겐 그저 쉬운 사냥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젤의 놀라운 사이드 스텝이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새끼 강아지가 고양이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장난으로 다리를 살짝 무는 고양이. 고양이는 몰랐습니다. 엄청난 지원군이 몰려올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달리기가 빠른 타조를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은 많지 않습니다.
영상 속의 치타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두 동물의 대결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알을 노리고 다가가는데요. 하마대로 가득 찬 강을 건너가려는 코끼리. 그중 한 마리가 코끼리의 꼬리를 노리고 나타났습니다. 굶주린 킹코브라 한 마리가 병아리를 노리고 다가옵니다. 위험에 처한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어미닭은 킹코브라를 상대로 싸워 물리쳐야 하죠. 한 들깨무리가 새끼 코끼리를 노리고 접근했을 때 근처에 있던 성인 코끼리가 나타나 새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나운 들깨들이라 할지라도 코끼리 15마리를 상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코끼리가 코뿔소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맞서봅니다. 하지만 이내 코끼리의 거대함과 힘을 깨닫고 마는데요. 거북이를 위협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고양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오는 거북이를 위협적으로 느낀 모양입니다. 최고 포식자인 사마귀와 거미가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귀가 우위에 서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날은 무승부로 끝난 듯합니다. 개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구아나를 목격했습니다. 한창 잘 놀던 고릴라 커플 사이에 갑자기 스파크가 튑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커플의 애정 행각에 동료 고릴라는 기분이 언짢아졌죠. 먹이를 찾아 집으로 들어온 곰. 몸무게가 100kg이나 나가는 곰이지만 집을 지키는 작은 강아지의 패기에 놀라 도망가고 맙니다. 똑똑하기로 알려진 범고래는 물고기를 미끼로 새를 사냥하곤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날 갈매기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아무리 정글의 왕이라 할지라도 눈앞에서 실물 코뿔소를 본다면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우리는 이미 동물들이 충분히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마치 천재와도 같은 동물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확인해볼까요? 고양이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직접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직접 문을 열어도 놀라지 마세요. 이 고양이는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노크를 한다고 해요. 직접 뚜껑을 열어서 사료를 먹는 똑똑한 고양이를 좀 보세요. 고양이라고 물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즐기는 고양이도 있으니까요.
이 고양이는 정수기로 물을 마실 줄 아네요. 사람에게 먹을 걸 요청하는 고양이 한 마리. 너무 귀여운 모습입니다. 잠깐,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거든? 청소는 좀 나중에 할래? 이런 베이비시터라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라는 것인가요? 봉투 속에 머리가 들어가 버린 고양이. 무척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양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개가 나타나더니 머리에서 봉투를 빼내어주는 모습. 고양이도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불쌍한 포메라니안이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수영장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때 친구 스테퍼드 셰터리어가 포메라니안을 구하러 달려왔죠. 하지만 물 밖으로 구출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물병원 케이지에서 탈출한 개. 비록 문을 열진 못했지만 다른 개를 탈출시키는 데는 성공합니다. 눈밭에서 재밌게 놀고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강아지. 들어오는 방법도 잘 보세요. 개가 썰매를 끌기만 한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직접 탈 수도 있다고요.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비치발리볼 훈련을 하는 개의 놀라운 실력을 감상해보세요. 여기 팬서비스까지 완벽한 스타견이 있습니다. 낮잠 잘 준비를 하는 강아지. 우선 자리를 펴고 더우니까 선풍기도 틀고 자기 전에 방에 불도 꺼야겠죠. 잘자. 정육점에서 고기를 산 남성이 가게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문어는 지구상의 무척추 동물 중 가장 똑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어는 주변 사물을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냥할 때 이용하기도 하고 안에서 뚜껑을 열어 탈출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밖에서도 열 수 있죠. 심지어 핏줄 문어는 다리를 사용해 인간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다고 해요. 단단한 뼈도 없는데 말이죠. 코끼리가 뭘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코끼리와 인간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살짜리 아기 코끼리는 재미를 위해 경사길을 미끄러지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코끼리. 우리도 좀 배워야 할 텐데 말이죠.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버리는 까마귀. 사람보다 더 나은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이 까마귀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기까지 하네요. 여기 여유만만한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새 좀 보세요. 빵을 물에 적셔서 부드럽게 먹으려는 걸까요? 사실 외가리의 이런 행동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는 커다란 돌을 이용해 아래 껍질을 깨는 똑똑한 동물입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요? 돌의 날카로운 면으로 정확히 가격하면 됩니다. 오랑우탄에게 자신의 간식을 나눠준 한 남성. 이에 오랑우탄도 보답으로 자신의 음식을 공유하는데요. 아이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하는 엄마 원숭이. 역시 엄마는 쉽지 않네요. 이거 사람이었으면 좀 위험했겠는걸요?
순수한 마음이었으리라 믿어요. 가끔은 동물들의 뛰어난 지능이 나쁜 쪽으로 활용되기도 하네요. 꿀벌이 페트병 뚜껑도 열 수 있다고요? 누가 염소를 멍청하다고 했나요?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숲을 방문한 인간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곰. 인사는 나중으로 미뤄야겠는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수천 개의 동물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엽고 감동적이면서 때로는 코믹한 실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동물들의 신기한 영상들을 방한 이불 속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영상에서는 평소 보기 힘들었던 동물들의 모습, 카메라에 포착된 인간을 놀라게 한 야생동물의 모습을 모아보았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결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검은색 제규어가 당신의 뒤를 덮치는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제규어가 뒤에서 자신을 노리는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이 남성.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 장난을 치려는 거였군요. 제가 말한 대로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중국의 어느 도로 한가운데에 수많은 오리떼가 출몰했습니다. 그렇게 붐비는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리 5,000마리가 도로에 나타나면 어떤 운전자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도로에 오리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리를 방목하는 곳과 연못 사이에 신도시가 건설돼서 농부들은 매일 5,000마리의 오리떼를 데리고 1km나 되는 고속국도 위를 다녀야만 하는 거죠. 그냥 봐도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더 놀라운 건 오리들은 차를 피해 다니는 방법을 익혔고 또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오리도 다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 다이버 팔에 매달려 있는 물개,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죠? 언뜻 보면 수족관에 있는 물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야생 물개는 다이버가 촬영하는 도중에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버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죠. 물개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든 영상 속의 다이버 아저씨한테는 얼떨결에 물개 친구 한 마리가 생기게 되었네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여기 다람쥐도 목이 마를 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듯한데요. 각박한 세상이지만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해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일이 해결될 수도 있는 법이죠. 단 도움을 주고서도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 때때로 말썽을 피울 때가 있기 마련이죠. 아이들의 말썽은 그저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변의 진리는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네요. 이 어미 오소리도 지금 장난꾸러기 아들을 잡아 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분 탓인진 몰라도 엄마 오소리 얼굴에 화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식 교육은 집에서 하는 게 좋겠죠?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언제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랑스러운 벨루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친절한 벨루가 고래는 바다 밑에서 떨어진 아이폰을 입에 물고 올라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한신령처럼 나타나 핸드폰을 찾아주곤 전사의 미소를 건네는 벨루가의 모습. 우리 주변에도 이 귀여운 미소의 벨루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 선수들은 전국 학교에서 가장 빠른 고등학생으로 선발돼 학교의 명예를 건 다인 계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난입한 작은 강아지. 이 강아지는 자신보다 빠른 사람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3등을 제치고 2등까지 제친 강아지는 엄청난 거리를 좁혀가며 결국 1등 선수까지 제쳐버립니다. 비록 선수로서 참가 신청을 하진 않아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수많은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대역전극을 보여준 홀리라고 불리는 강아지의 최종 100m 비공식 기록은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에 불과 1초 뒤처진 10.5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호수 위에서 보트를 타고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 시간. 세상에 이것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들 사이를
배를 타고 가로지르는 일은 꽤나 신선한 경험이겠지만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는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 반찬거리 말고는 그 어떤 로맨틱함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이곳에서 배를 탄 뒤 집에 온 사람들은 며칠 동안 심각한 타박상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여러 명분의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면 꽤나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7만 명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은 모두 닭입니다. 저 날뛰는 7만 명의 손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여기 이 농부는 트랙터를 타고 삽으로 뿌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털이 달렸다는 점과 달리기가 빠르다는 점만 빼면 어디 좀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봐도 모방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달려오는 7만 마리의 닭을 보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을 것 같아요. 사막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미어캣은 두 다리로 일어서 보트를 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어캣은 자신의 감시초소로서 촬영기자의 머리 위를 선택한 것 같죠? 사실 미어캣은 호기심이 왕성한 동물로 사람들이 수년간 촬영하며 왕래한 결과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그림자에 들어가시거나 사람의 큰 키를 이용해 주변을 내다보려 머리 위에 올라서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결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의 영상편에서 소개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사회에선 절도행위가 절대 용납되지 않지만 사실 훔치는 장면을 보는 건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너구리 영상을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에 떨어진 사료 조각을 주워 먹던 너구리가 그것만으론 만족되지 않았는지 더 많은 사료를 얻기 위해 조금 더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시국인 만큼 감염증 예방을 위해 깨끗이 손을 씻고 곧바로 한 손 가득 사료를 털어 멋지게 도망치는데요. 세상에, 먹을 걸 도둑 맞는 고양이도 있는 법이네요. 가끔 주변에는 예고 없이 나타나는 불청객 손님이 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정말 불쾌할 법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불청객은 그 정체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곰을 만났을 때는 뭐였죠? 죽은 척을 하는 거였나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귀여운 곰이라 놀랐는데요. 그런데 그 귀여움이 우리를 방심하게 하려는 영리한 속임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그룹 한가운데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카우보이를 볼 수 있냐고요? 미국 시카고에 오면 가능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꽤나 잘 어울리는 이 조합은 그 어떤 슈퍼카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상황은 미국 내 아이들의 총기학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항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아이들도 말을 탄 카우보이 모두 무사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동물이 여러분을 가장 깜짝 놀라게 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영웅들을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모두 특수효과나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빌린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가상의 설정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갯가재. 뼈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갑각류인 갯가재는 두 가지의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갯가재의 눈. 사람은 빨강, 초록, 파랑, 삼원색에 반응하는 색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다채로운 색깔을 구별할 수 있죠. 한편 갯가재는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생물이에요. 눈의 색 수용체가 무려 16종류나 돼 적외선 영역부터 자외선 영역까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미지의 색을 감지할 수 있죠. 갯가재가 보는 무지개 색깔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색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지개가 7가지 색뿐일까요? 갯가재의 그 놀라운 능력 두 번째, 강력한 앞다리예요. 갯가재의 펀치는 초속 23m, 순간 가속도 1400g의 스피드로 사냥감에 타격을 줄 수 있죠. 이 속도는 22구경 총탄에 맞먹는 속도래요. 갯가재의 엄청난 펀치는 수족관의 유리도 깰 정도인데요. 조개 껍질은 가볍게 부수는 어마어마한 파워죠.
알파인 아이벡스. 알파인 아이벡스는 유럽 알프스 산맥에서만 서식해요. 해발 2000에서부터 3000m 사이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뿔과 내장을 노린 인간에 의해서 남획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산염소이죠. 그럼 이 알파인 아이벡스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파인 아이벡스는 굉장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도 오를 수 있는데 보는 것처럼 직선에 가까운 벽을 오르고 있죠. 알파인 아이벡스의 작은 발굽에 무척 단단한 발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건 알파인 아이벡스에겐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실수로 떨어지는 날에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폭탄 먼지벌레. 방귀벌레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곤충은 천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엉덩이에서 특수한 가스를 내뿜어 몸을 보호해요. 폭탄 먼지벌레는 체내에서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을 만들어 몸의 복부에 있는 특별한 방에 저장해 놓는데요. 위협을 느끼게 되면 저장된 혼합물과 효소를 섞고 이게 열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100도까지 상승해요. 이 과정에서 내뿜는 가스는 자신의 몸 크기의 40에서 60배나 되는 사정거리로 발사돼요. 연구에 따르면 가스를 연속해서 분사할 수 있는데 최대 29번에서 70번까지 빠른 속도로 연속 분사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벌레는 이 가스를 한 번이라도 맞으면 즉사한다고 해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인류가 찾아낸 단 하나의 불멸의 생물이에요.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 중 유일하게 죽지 않는 생물이죠. 이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촉수와 바깥쪽 세포들을 합쳐 세포 덩어리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딱딱한 물체에 달라붙죠. 그 상태에서 세포로 변한 자신을 어릴 때의 싱싱한 세포로 변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이 해파리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른에서 아이로 변신하는 거예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서 죽지는 않지만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혀 죽는 건 가능해요. 과학자들은 작은 보호탑 해파리의 재생 능력 원리를 이용해 사람의 신경세포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줄기세포에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흉내문어. 이 흉내문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기엔 평범한 문어 같지만 사실 엄청난 변신의 귀재이죠. 피부의 색과 질감을 바꾸는 데다가 몸의 형태를 변형시켜 다른 동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천적인 물고기가 접근해 오면 자신의 촉수를 흔들어 맹독을 가진 바다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넙치가 접근해 오면 똑같은 넙치로 모습을 바꾸죠. 흉내문어의 엄청난 점은 단순한 변신 능력뿐만 아니라 변신하는 동물의 움직임까지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40가지의 생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해요. 딱총새우. 딱총새우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심해 생물이에요. 이 딱총새우는 자신의 집게를 열고 닫으면서 소총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딱총새우가 큰 집게발을 세게 닫으면 순간적으로 물이 분사돼 기포방울이 생겨요. 이 기포가 날아가면서 온도가 4700도까지 올라가고 부피가 최대로 팽창해 결국 터지는데요. 이때 강력한 충격파인 딱총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700도 이상의 온도는 거의 태양의 표면 온도 5500도와 비슷한 온도래요. 딱총 소리는 200데시벨 이상으로 이 정도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딱총새우가 내뿜은 고온의 기포와 충격파를 맞은 동물은 순간적으로 기절하거나 죽게 되죠. 뿔도마뱀.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뿔도마뱀은 놀랍게도 피눈물을 흘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뿔도마뱀은 위험을 감지하면 움직임을 딱 멈추고 나름대로 위장을 하지만 이 위장 능력 자체가 딱히 대단하진 않아서 그다지 통하지 않는 편이에요. 결국 천적이 접근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피눈물을 뿌려 적을 쫓아내는데요.
피 속에는 개미의 독과 유사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눈물을 맞을 경우 몸이 심하게 붓게 된다고 해요. 멕시코 도롱뇽 아홀로틀. 우리나라에선 우파루파로 알려진 귀여운 외모의 소유자인 아홀로틀. 이 아홀로틀은 신체를 쉽게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몸의 일부가 없어져도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재생 가능한 부위는 꼬리나 발뿐만 아니라 턱, 그리고 장기까지도 몇 주 만에 원래 상태로 재생할 수 있대요. 과학자들은 아홀로틀의 이 경이로운 재생 능력을 인간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랍니다. 오리 너구리. 호주 태즈메니아에 서식하는 오리 너구리는 포유동물 중 가장 덜 진화한 종류예요. 포유류이면서도 알을 낳는 특이한 생태적 동물이기도 하죠. 이 귀엽게 생긴 동물은 부리는 오리와 비슷하고 몸은 수달, 꼬리는 비버처럼 넓적해요. 그리고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있는데요. 뒷발 안쪽에는 독침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오리 너구리가 처음 발견된 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오리 너구리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오리 너구리는 지구에 서식하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전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오리 너구리의 부리에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는 전기 수용체가 있어서 사냥감이 움직일 때 발생시키는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금조. 금조도 오리 너구리와 마찬가지로 호주 남부에 서식하는 동물이에요. 금조의 놀라운 능력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소리뿐 아니라 인공적인 소리도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금조는 최고의 소리를 내 암컷을 유혹하려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셔터음을 비롯해 열차의 경적음, 자동차의 클락션, 차감기 이런 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죠? She's gonna kick you. You better watch it. Dolly, no. Come on. I told you were gonna get kicked. 걱정 마세요. 이 물개는 그냥 자기 배를 두들기는 것뿐이니까요. 인도네시아의 한 동물원. 한 오랑우탄이 관람객이 떨어뜨린 선글라스를 득템하는데요. 집주인은 자신이 없는 집에서 애완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친구 곁으로 넘어가려던 황소가 그만 울타리에 걸려버렸습니다.
야생 늑대가 마을 위를 뛰어다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들은 아이패드로 스머프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코알라를 화나게 한 중국인 남성. 그러니까 동물을 소중히 대해줬어야죠. 고양이들도 화가 많이 나면 힘을 합쳐 싸울 때도 있습니다. 야생 늑대가 이렇게나 애교 많은 동물이었나요? 마을에 코끼리 떼가 살면 생기는 일입니다. 맙소사, 이 많은 양을 다 세려면 밤을 꼬박 새워도 모자르겠는데요? That is sad and scratching his back for him. What are those masseuses that walk on your back? Yeah, they're light. Woo! You just fell off the mountain. 이거 배고픔을 참지 못한 고양이가 서랍 속을 뒤지는데요. 어미 고양이는 이웃집 개에게 새로 태어난 새끼를 소개해줍니다. 다리 및 강에 빠진 새끼 고양이,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이날 호랑이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하이에나가 지나가네요. 여기 좀처럼 보기 힘든 살쾡이와 매의 신경전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동물의 모습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야생동물 보호가인 남편을 따라간 아내. 밀림에서 고릴라를 만났는데요. We're a little bit closer to him. So I think he's accepted her. He's a boy, lovely boy.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주인의 영상을 보는 고양이의 반응입니다. 최근 연인과 이별한 이 여성은 자신의 고양이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Oh my gosh,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I'm gonna cry. She never does this. Thank you, baby.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She's never done this. But 브라질에서 한 남자가 경찰차에 연행되어 가는데 그 남자를 걱정한 애완견은 계속해서 경찰차를 쫓아가고 있죠. Assistência social. Uma cena um tanto quanto inusitada para os dias de hoje. Ver esse belo cãozinho acompanhando aí, se sensibilizou com essa situação, dando todo o suporte para que o animal tenha um evento muito especial para o dia de hoje, né, pessoal? 난간에서 뒹굴던 고양이 자칫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데요. 새끼 고양이 장난감이 냉장고 뒤에 걸려버렸네요. 잠시 후 엄마가 장난감을 꺼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절한 주인이 구조대원에게 실려가자 안절부절하며 곁을 떠나지 못하는 개의 모습입니다. 이 충직한 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인을 두고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마가 이렇게나 뽀뽀를 좋아하는 동물이었나요? 한 어미 기린이 나뭇가지에 걸린 아기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브라질의 시골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기름에 갇혀 죽어가던 펭귄을 구해줬습니다. 치료하고 돌봐주며 일주일 후 가까운 섬에 펭귄을 풀어주었는데요. 하지만 펭귄은 다시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1년 동안 둘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번식기가 되면서 펭귄은 남아메리카 바다로 떠났지만 매년 한 번씩 8,000km나 되는 바다를 헤엄쳐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다고 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이 남성은 악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자와 악어는 집뿐만 아니라 밖에 나갈 때도 항상 함께하죠. He'll hug you, yes. Not your typical alligator. He's more affectionate. He just comes up and he just lays and cuddles. He'll take naps with me. 영상 속의 새는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도망간 배고픈 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2014년에) 세상을 떠난 배우 로빈 윌리엄스와 인간과 대화하는 고릴라 코코가 만난 순간입니다. 소는 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마치 큰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소의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운데요. 이 동물원 사육사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동물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도베르만은 TV 드라마를 보고 울고 있는 주인을 위로해주러 왔습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오리들. 다행히도 좋은 새엄마를 만난 것 같네요. 주인에게 놀림을 당하는 강아지. 그런 동생을 구해주러 형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종을 초월한 동물들의 사랑,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동물의 왕국에서 최상위 포식자를 떠올리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정글의 왕 사자? 백수의 왕 호랑이? 아니면 곰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불곰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뾰족한 발톱을 가진 커다란 육식동물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별거 아닐 것 같이 생겨서 실제로는 그 지역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물 중에서도 포악하기로 소문난 무시무시한 동물 세계의 깡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수달. 아마존에는 다양한 맹수들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포식자들의 서식지 쟁탈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존에 수달이 살고 있다고요? 귀엽고 깜찍한 수달이 아마존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의심도 여기 자이언트 수달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단번에 사라질 겁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아마존의 최상위 포식자인 자이언트 수달에게 귀엽다는 말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자이언트 수달은 몸 길이가 최대 2.4m에 달하는데요. 그리고 성질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마존에 깡패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물론 그 금방 어지간한 동물들은 함부로 덤비지 못할 정도의 포스를 가지고 있죠. 평소에는 물고기나 갑각류를 먹다가도 배가 고프면 자신보다 훨씬 큰 제규어, 악어, 심지어 아나콘다한테도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몸이 더 큰 사냥감을 잡을 땐 둘이 짝을 이루거나 무리를 이뤄 집단 공격을 하기도 하죠. 사마귀. 사마귀는 주로 숨어서 기습하거나 멈춰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식으로 사냥합니다. 앞발을 뻗어 사냥하는 데까지 0.25초밖에 안 걸릴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죠. 또 식탐도 매우 강해서 곤충 채집함에 잠자리나 나비, 메뚜기 같은 다른 곤충을 함께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 사마귀만 홀로 남아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주로 파리나 모기와 같이 자신보다 작은 곤충을 잡아먹지만 크기가 비슷할 경우엔 개구리, 도마뱀, 쥐, 심지어 벌새나 소형뱀 등 척추동물을 사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매미 우는 소리가 좀 이상해서 주변 나무를 둘러보면 10중 8구 매미가 사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드물게 물가에서 잡아먹히는 물고기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새 중에서 벌새가 몸이 제일 작다곤 하지만 그래도 사마귀에 비해선 제법 덩치가 되는데 벌새도 사마귀에게 머리를 잡히면 꼼짝하지 못하는데요. 사마귀가 꽃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벌새가 멋모르고 꽃에 꿀을 빨러 날아오는데 그때 번개같이 달려들어 앞발로 벌새의 머리를 붙잡고 뇌를 파먹는 거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채로 사마귀에게 천천히 뇌수를 파먹히며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울버린. 이름만 들었을 땐 엑스맨의 휴잭맨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울버린은 족제비과 동물입니다. 족제비과 치곤 꽤나 대형종으로서 길이는 60에서 85cm 정도 되는데요. 덩치가 크고 털색이 갈색 계열이라서 얼핏 보면 곰과 오소리를 합쳐놓은 듯한 비주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울버린은 체격, 힘, 골격, 생김새 등이 족제비보단 작은 곰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울버린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잡을 수 있는데요. 술록, 사냥, 심지어는 자신보다 20배나 더 큰 무스도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또 크기는 중형견 정도이지만 체구에 비해 무척 성질이 난폭하고 사나워서 시베리아 호랑이, 퓨마, 늑대, 북극곰 등이 먹이를 잡으면 무서운 소리로 위협해서 빼앗거나 똥과 오줌을 갈겨 싸서 빼앗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북극곰. 북극곰은 귀여운 외모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북극의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인 북극곰인데요.
그 거대한 몸의 무게만 해도 300에서 650kg 정도에 달하며 최대 825kg에 달하는 북극곰이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또 극한의 추위와 험난한 지형에 적응하며 살아온 덕에 두꺼운 피부, 큰 근육질 다리, 섬세한 후각을 가지고 있고요. 곰 중에서도 유일하게 육식 위주의 잡식성으로 신체 구조도 온전히 사냥을 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땐 물개 같은 포유류를 막 잡아먹는데요. 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해서 바다 코끼리와 심지어 고래까지 쉽게 찢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북극곰이 진짜 무서운 건 배가 고플 때 먹잇감이 없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먹이 포식자인 인간도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평생 마주치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한 번이라도 마주친다면 그날은 북극곰의 먹이가 되는 날이겠군요. 벌꿀 오소리. 표정부터 심상치 않은 이 동물은 벌꿀 오소리입니다. 크기는 약 60cm에 몸무게 10kg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지만 지나가다가 눈앞에 걸리적거리기라도 하면 무조건 대들고 보는 그야말로 깡패 같은 동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맹독을 가진 케이프 코브라나 블랙 맘바와 마주하더라도 뒷걸음치는 일이 없고 물려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어버릴 정도죠. 재밌는 건 독에 면역이 있어서 독에 중독이 되면 기절은 하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쫓아가 공격을 한다는 점인데요. 또 독사뿐 아니라 2에서 3m의 구렁이까지 먹어버리는 정말이지 괴랄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에게 벌꿀 오소리라는 이름이 붙은 건 꿀에 아주 환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벌한테 끝없이 쏘이면서도 싹 다 무시하고 묵묵히 꿀만 처먹는다고 하죠.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도 웬만하면 벌꿀 오소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끔 뭣도 모르고 건드렸다가 벌꿀 오소리의 엄청난 근성과 패기에 당황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죠. 물론 벌꿀 오소리가 사자를 이길 순 없습니다. 오히려 사냥을 당하는 편이죠. 그러나 내 피를 모두 쏟을지언정 등을 내주지 않는 게 바로 벌꿀 오소리의 정신이죠. 하마. 하마는 육지에 사는 포유류 중에서 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덩치가 큽니다. 보통 몸무게가 1톤 이상 나가는데요. 악어처럼 이빨이 날카롭진 않지만 어금니가 50cm에 달할 정도로 강하고 또 덩치만큼 무는 힘도 세기 때문에 악어 같은 경우는 한 입에 휘둘러서 던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납고 공격성도 강해서 야생에서는 맹수로 분류되죠. 그리고 하마는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강합니다. 암컷 같은 경우는 새끼에게 위협이 된다면 가차없이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해서 화가 잔뜩 난 하마가 관광객들이 탄 보트를 엄청난 속도로 쫓아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수영은 고사하고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몸매지만 육지와 물 어디서든지 놀라울 만큼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육지에서 시속 48km로 달릴 수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들이 탄 배가 하마한테 뒤집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하마에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하마 때문에 5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레오파드 바다표범. 까만 눈망울을 가진 레오파드 바다표범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바다표범은 잔혹한 사냥꾼입니다. 남극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바다표범 종으로서 남극 바닷속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죠. 레오파드 바다표범은 최대 3.6m, 600kg에 달하는 몸과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 강력한 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들에겐 정말로 무시무시한 위협적인 존재인데요. 남극의 얼음 아래 몸을 숨기고 있다가 상처 입은 새끼 물개나 펭귄이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뛰쳐나가 잡아채갑니다. 또 이 레오파드 바다표범은 펭귄을 잡아먹기 전에 장난을 치며 노는 잔인한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토록 강력하고 위험한 이 레오파드 바다표범을 남극에서 상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한 생물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에서 소개할 이 동물입니다. 범고래. 귀여운 외모와 달리 사실상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 킬러 웨일이라는 영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도 흉폭한 포식자로서 잘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포식자로 활동하기에도 매우 뛰어난 신체 조건을 지녔는데요. 평균 몸 길이가 6에서 8m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평균 3에서 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덩치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범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 중 하나로 최대 시속 56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힘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백상아리의 3배나 되는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서 백상아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바다 생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백상아리가 범고래에게 당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백상아리 이동구역인 남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구간에선 매년 백상아리들의 대이동이 있는데 그때마다 동남아프리카 해안에 간이 사라진 백상아리 시체가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범고래가 백상아리의 간만 빼먹고 고기는 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범고래가 물개를 사냥하는 장면인데 지능이 높은 물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꼬리를 쳐올려서 잡는 모습이죠. 저렇게 높이 쳐올려서 물개를 잡으면 밑으로 떨어질 때 충격으로 가죽이 저절로 벗겨지기 때문에 질기고 맛없는 가죽은 발라내고 속살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자이언트 트레발리. 자이언트 트레발리는 열대 바다에서라면 그 누구에게도 먹이가 되지 않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어릴 때는 상어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성체가 되면 산호바다를 주름잡는 사냥꾼이 되는데요. 최대 170cm에 80kg 이상 자라는 대형 육식 어종으로서 낮은 수심의 물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얕은 물에서 서식하는 대형종인 만큼 그 수영 내에선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데요. 자신보다 큰 리프샤크를 머리로 계속 들이받아 죽이기도 하고 하와이에서 다이버를 하던 사람을 들이받아 갈비뼈 3대를 부러뜨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이언트 트레발리의 사냥 스타일은 게으르면서도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기보단 물개 무리와 상어 무리를 따라다니며 먹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기 때문인데요. 작은 어류는 물론 갑각류, 연체동물을 잡아먹는데 때로는 날다가 지쳐 떨어진 새끼 새를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 영어로 코모도 드래곤이라 불리는 이 도마뱀은 드래곤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과는 달리 그 어떤 날개도 달려있지 않고 물론 불도 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도마뱀으로 보면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코모도 왕 도마뱀은 길이 3m, 무게 100kg까지 성장하는 세계 최대 도마뱀으로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염소, 사슴, 멧돼지, 원숭이, 야생조류, 심지어는 물소까지도 잡아먹는 엄청난 녀석인데요. 속도마저 은근히 빨라서 최대 시속 20km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또 후각 기능도 매우 뛰어나서 12km 밖에서도 먹이 냄새를 맡으며 사냥감이 쓰러질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는데요. 이러한 후각 기능은 코모도 왕 도마뱀의 잔인하고도 독창적인 사냥 습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잠복해 있다가 동물이 다가오면 다리나 배를 문 뒤에 놓아주는데요. 물린 동물은 코모도 왕 도마뱀의 독에 감염되게 되고 도망가면서 차츰 기력을 잃다가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코모도 왕 도마뱀은 후각을 이용해 죽은 동물을 여유있게 추적해서 사체를 잡아먹는 거죠. 독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을 죽일 때도 단 한 번만 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가끔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코모도 왕 도마뱀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계단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습격하는데 심할 땐 아이들이 잡아먹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먹이를 문 상태에서 강력한 목 근육으로 뼈채로 그냥 살점을 뜯어내버리는데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몸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아이의 실종 사건의 대부분이 행방불명으로 끝나는 것도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잡아먹히는 탓이라고 하죠. 세계의 모든 최고 기록들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기네스북. 그런데 이 기네스북에 동물들도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기상천외한 신기록을 가진 깜찍한 동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슬램덩크를 제일 많이 한 토끼. 세상에서 가장 깜찍한 농구 선수를 소개합니다. 농구 골대에 공을 척척 집어넣는 비니 더 버니는 세계에서 1분 동안 슬램덩크를 가장 많이 한 토끼로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비니 더 버니는 1분 동안 미니어처 농구 골대에 슬램덩크를 연속으로 7번이나 꽂아 넣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비니 더 버니의 주인 샤이 아스루 씨는 애완토끼 비니 더 버니가 상자에다가 공을 반복해서 밀어넣는 걸 보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덩크슛 연습을 시켰다고 하네요. 슬램덩크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아케이드 게임에도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인이 뿌듯해할 만큼 재주가 많은 귀여운 토끼죠. 두 발로 가장 빨리 뛰는 개. 포메라니안 지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두 발로 뛰는 개입니다. 뒷다리로 10m 이동 기네스 부문에서 6.56초를 기록했고 앞다리로 5m 이동 기네스 부문에서는 7.76초를 기록했죠. 4개의 다리 중 단 2개만으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2개나 세운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앞다리와 뒷다리로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발로 총총 걷는 지프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지프는 악수를 하거나 절도 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기, 심지어 자신의 사인까지 하는 다양하고 깜찍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프는 온라인상의 유명 스타인데요. 인스타그램은 1000만 명, 페이스북에는 1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26만 명의 사람이 지프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TV 광고에 출연했고 여러 연예인의 뮤직비디오에 트렌디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팝스타 케이티 페리의 다크호스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견이네요. 가장 키가 크고 꼬리가 긴 고양이.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의 한 가정집에는 기네스북 세계기록을 가진 고양이가 2마리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꼬리를 가진 시그너스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고양이 악튜리어스인데요. 메인큰 고양이 시그너스는 꼬리 길이가 무려 44.66cm로 기네스에서도 인정받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대개 20에서 30cm가 보통인데요. 시그너스는 2018년 신기록 측정 당시 겨우 1살인데도 불구하고 44.66cm의 꼬리 길이를 기록했습니다. 시그너스는 주인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서 거두어졌는데요. 어릴 때는 몸이 작았다고 해요. 메인쿤은 4살 정도까지 성장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시그너스의 꼬리 길이는 더 길어질 거라고 하네요. 시리우스와 같은 집에 사는 사바나 고양이인 악튜리어스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고양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8.4cm의 키로 살아있는 집고양이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고양이 부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사 월과 로렌의 말에 따르면 체중이 13.6kg이나 나가는 악튜리어스는 하루에 사료를 454g 이상이나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큰 키를 이용해서 싱크대 위에 있는 음식들까지 탐한다고 하는데요. 시그너스와 악튜리어스는 매일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세계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오른 지 딱 하루가 지난 다음날 집에 불이 나서 시리우스와 악튜리어스 모두 집 지하실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시리우스와 악튜리어스, 삶의 여정의 마지막이 함께였던 만큼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가장 키가 큰 말.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빅 제이크는 무려 210.19cm의 키로 2010년에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말 부문 기네스북 신기록에 올랐습니다. 벨기에종 말인 빅 제이크는 큰 키와 함께 몸무게도 무려 1136kg이나 나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크기의 부모 말 사이에서 태어난 빅 제이크는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1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새끼치고는 몸이 큰 편이었지만 유별나게 큰 정도까진 아니었는데요. 크면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일까요? 빅 제이크는 하루에 약 200kg의 건초와 함께 하루에 2번 한 통 가득 채운 곡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키로 세계 각종 대회에 참가하던 빅 제이크는 17살에 은퇴해 팬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농장에서 다른 말과 함께 휴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2021년 올해 6월 자신의 고향 위스콘신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가장 긴 혀를 가진 개.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에 사는 세인트 버나드 모치는 세계에서 가장 긴 18.5cm의 혀를 가진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는 모치의 모습은 마치 파리를 잡아먹는 개구리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모치는 새끼 때 주인에게 학대를 받다가 콜로라도 유기견 센터에 맡겨졌고 2살 때 지금의 주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긴 혀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됐지만 사실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혀가 긴 탓에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고요. 또 바닥에서 물건을 집을 때 먼지나 흙 등을 같이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음식을 먹고 산책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가장 큰 고양이. 보통 집고양이는 평균 25dB 정도 소리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메를린은 기차 소리보다 더 큰 울음소리를 냅니다. 12살 집고양이 메를린이 기록한 데시벨은 무려 100dB.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 140dB. 클럽 등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내부는 110dB. 250cc 오토바이가 95dB, 기차 소리는 85dB 정도라고 하니까 메를린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메를린은 자다 일어났을 때, 배고플 때 유독 큰 소리로 운다고 합니다. 또 함께 사는 요크셔 테리어 개 2마리와 놀 때에도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집사의 말에 따르면 10여 년간 메를린과 한 집에서 산 요크셔 테리어 개 1마리가 메를린의 소리 때문에 청력을 거의 잃었다고 해요. 또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TV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메를린의 집사 트레이시 웨스트우드 씨는 타로 점술사인데요. 자신이 점술사여서 메를린에게 주문을 건 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장 인간 터널을 스케이트보드로 지나간 개. 페루 리마에 살고 있는 브리티시 불독 오토는 신기하게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취미는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영광을 가져다 줬는데요. 페루의 한 공원에서 오토의 기네스 도전을 위해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곧이어 양발을 벌려 가랭이 사이로 얕은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다리 터널이 만들어지자 오토는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빠른 속도로 터널 사이를 통과해 보이는데요. 터널을 모두 통과한 뒤에는 환호하는 박수갈채와 키스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오토의 귀여운 활약상이 끝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장거리 인간 터널을 스케이트보드 타고 건넌 강아지라는 기네스 신기록 보유증서가 오토에게 전달됐는데요. 사람도 중심을 잡기 타기 어려운 스케이트보드를 여유롭게 즐기며 타는 강아지라니 과연 세계 신기록을 보여야 할 만하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동물. 유튜브 채널 모구모구로 더 잘 알려진 스코티시 폴드 종의 집고양이 마루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동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3억 3,919만 6,402회로 기록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누적 조회수가 더 증가해 약 4억 8천만 회, 구독자 수는 81만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생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마루는 시크한 표정과는 달리 둔하고 허당끼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마음과 달리 따라주지 않는 통통한 몸 때문에 캣타워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작은 상자 속으로 슬라이딩에 들어가려는 마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기도 하죠. 10년 가까이 유튜브를 통해 마루를 지켜본 사람들은 마루에게 제발 더 많은 실수를 해달라는 댓글도 남긴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개. 영국 스완지에 거주하는 브라이언과 줄리 윌리엄스 부부는 키가 2m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부가 기르는 메이저는 키가 무려 213.36cm로 주인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견종으로 꼽히는 독일산 그레이트 데인종의 수컷으로 213.36cm의 키와 함께 76kg의 몸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주인 부부는 그런 메이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성인용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식사도 평범한 사료가 아니라 닭고기와 쌀을 주식으로 한 특별식을 주며 그것도 세숫대야에 준다고 하는데요. 주인 부부는 메이저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기 위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문도 개방해줍니다. 이렇게 큰 개를 풀어놓으면 위험하지 않냐고요? 비록 메이저의 몸이 우람할지는 몰라도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칠 만큼 귀여운 아이라고 해요. 그레이트 데인 특유의 얌전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을 좋아해 함께 뛰어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사소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털이 긴 고양이. 이게 손뭉치야, 고양이야? 한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외모로 털 길이가 거의 양과 맞먹을 정도인 고양이가 있는데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콜로넬은 히말라얀과 페르시안 교배종 고양이입니다. 콜로넬은 평균 23cm의 털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고양이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됐는데요. 콜로넬의 털 기록 측정을 위해 무려 3명의 수의사가 달라붙어 털의 평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사는 콜로넬을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집안의 모든 곳에 털이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루 종일 털을 빗겨주고 손질해줘야 한다네요. 18.5cm의 혀를 가진 개로. 와, 미국 사우자 하루에 4회를 앞다리로 5m인 후 꼬리 길이가 무려 44.60